3, 2, 1, go! 이거 있죠? 저는 사실 그냥 조금 나오고 할게요. 당황스러우시려나? 여러분 안녕하세요, 시에라입니다. CV의 시에라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요청하셨던 제가 할 수 없는 영역이죠. 실제 인사 담당자 출신을 제가 오늘 인터뷰를 따기 위해 이렇게 직접 왔는데요. 오늘 제가 취재기자로서 여러분들이 요청하셨던 지금 상반기 D-Day 10입니다. 네, 긴장되시죠? 그래서 이에 앞서서 오늘 특별히 제가 모신 손님이 있으세요. 그래서 옆에 보시면 이렇게 훈훈하신 인사 담당자 출신 손님이 계시는데요. 자, 그럼 오늘 간단한 자기소개와 좀 제가 부탁을 좀 드려도 될까요?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선생님. 네, 반갑습니다. 저는 강경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편하게 할게요. 네. 저는 회사를 4군데 다녔어요. 어쩌면 여러분은 이제 한 직장 구하기도 되게 어려운 상황인 건 알고 있는데, 어떠세요? 취업이 어려우실 텐데, 저야 뭐 사실은 이제 90년대에 취업을 해서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직장과 두 번째 직장은 IT 서비스 회사였어요. 당시에 이제 2000년이죠. 2000년 밀레니엄, 그런 어떤 IT 밀레니엄의 어떤 변환점을 준비하면서 IT의 인력들을 많이 뽑았고 그런 회사들이 많았습니다. 네, 실시간 라이브입니다. 이대로 갈게요. 네, 지금 원체 바쁘셔서 제가 알아서 끊을게요. 그냥 쭉 가세요. 네, 그러한 상황에서 이제 IT 서비스 회사에 제가 입사를 했어요. 제 전공은 그러면은 뭐 컴퓨터 공학이냐, 뭐 경영학이냐 그렇지 않고요. 산업공학입니다. 산업공학은 사실 이제 여러분들도 이제 하나 여기서 좀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 건 물론 답은 제가 하겠지만 여러분이 전공이 다 있을 텐데 무엇을 배우는 학문이죠?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난 경영학인데 무엇을 배울까? 난 기계공학인데 난 컴퓨터공학인데 이런 생각들을 하실 거예요. 근데 저는 산업공학은 이제 효율성을 배우는 학문이다. 또 이제 영어는 시에라 쌤이 워낙 더 잘하기 때문에 저희 efficiency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효율성이라고 하는 게 이제 기업에서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산업공학을 전공하고 또 이제 플랜트, 공장에 취업하지 않고 현장에 취업하지 않고 IT 기업에 입사를 했습니다. 사실 입사를 해서도 처음에는 이제 교육을 받잖아요. 지금은 조금 그 교육 기간이 줄었지만 예전에는 뭐 그룹 교육 그러면 막 2달, 저 때는 짧게 한 달 정도 교육을 받았는데 그렇게 교육을 받으면서 이제 교육팀장이 너 교육해볼래? 해서 교육을 시작을 한 겁니다. 네. 그러다가 한 1년 지났는데 인사팀에서 인사팀장이 너 인사해볼래? 해서 인사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한 20년 넘게 이제 교육 인사 업무를 주로 수행을 했습니다. 이 IT 서비스 회사에서 한 10여 년 있었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직장은 이제 풀무어, 식품 회사죠. 아마 여기 이제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 중에 여성분들 있을 수 있어요. 물론 요즘 세대에 여성, 남성 구분하는 건 이제 청바지 입은 꼰대 소리를 들을 텐데, 소위 근데 여성들이 좋아하는 어떤 업종이 있거든요. 어떤 걸 좋아할까요? 화장품, 패션, 그죠? 그 다음에 유통, 그죠? 그 다음에 식품, 또는 바이오제. 이런 어떤 업종들이 사실은 다 구분은 되지만, 통칭 FMCG라고 합니다. 패스트 무빙 컨슈머 굿즈라고 해서 사실은 뭐 요즘엔 과학과 의학, IT가 급변한다고 하지만 FMCG 업종에 있는 어떤 제품이나 어떤 트렌드도 엄청나게 빨리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업종에서도 결국에 우수한 인재를 뽑을 때 또 보는 관점들이 조금 다르죠. 그래서 저는 이제 그 풀무원에서 한 7년 정도 있으면서 인사, 교육 이런 부분들 다 총괄을 했었고 사실 인사 업무만 쭉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뭐 마케팅 부서에서 일을 해보거나 뭐 구매 부서, 품질 부서, 생산 기술 부서, 연구개발 부서에서 일을 해보지는 않았지만 중요한 부분들은 인사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 뭐겠습니까? 결국에 인재를 확보하는 거거든요. 인재를 확보하는 거. 여기서도 이제 또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 중에 인사 업무를 또 하고자 하는 부분도 있을 텐데 사실은 인사 업무는 그 일의 흐름을 보면 세 가지의 이제 핵심적인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세 가지를 이제 영어로 이제 얘기하기도 하는데
어트랙션. 그 결국에 그 기업이 과연 내가 입사할 만한 어떤 그런 매력이 있는가. 그게 첫 번째고요. 소위 얘기하는 이미지, 또 네임 밸류, 또는 채용 같은 게 브랜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두 번째 단어는 이제 retention. 어떻게 유지를 시킬 것인가. 그래서 이제 평가하고 또 보상하고 이런 제도들이 있고요. 또 세 번째는 이제 이게 1, 2년만 같이 일하고 회사 문을 닫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중요한 건 development. 그래서 여기에는 뭐 경력 개발, 교육 훈련 이런 업무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인사 업무를 한다 그러면 이 세 가지 키워드를 중심적으로 또 염두하고 본인도 이제 입사를 준비하고 취업을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 직장은 이제 조금은 생소할 수 있는데 바텍이라는 회사를 들어갔어요. 바텍 그러면 사실은 예전에 무슨 땡땡 바텍 해가지고 주로 이 휴대폰, 핸드폰 쪽 관련된 어떤 그 기업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근무했던 바텍은 그런 회사가 아니라 헬스케어 기업입니다. 그래서 헬스케어 기업들은 사실 근데 우리나라에 몇 개 기업을 제외하고는 전체적으로 매출의 규모가 몇백억 이하예요. 그만큼 어떻게 보면 영세합니다. 사실은 또 영세하면서도 나름대로의 또 기술력과 어떤 성장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데, 근데 이러한 그 헬스케어 기업들이 잘 모르는 이유가 뭐 들어보셔서 아실 거예요. 소위 얘기하는 B2C가 아니라 B2B 기업들입니다. 예를 들어 제가 근무했던 바텍의 어떤 헬스케어 장비는 고객이 누굴까요? 사실은 사용자 고객은 환자예요. 치과 의사인데 실제로 그 장비를, 진단 장비를 구매하는, 의사결정을 하고 구매하는 사람은 덴티스트죠. 치과 의사입니다. 치과 의사들은 바텍 그러면 잘 알죠. 해외 같은 경우에는 시로나, 플라메카 이런 회사들이 있는데 국내에서는 거의 탑 1위입니다. 매출액도 한 2천억 이상 정도 되고 계열사도 한 7개 정도 돼요. 여기에도 각각의 또 직무들이 다 필요합니다. 소프트웨어 개발, 연구 개발도 기구 설계, 영상,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다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서도 결국 B2B 기업들도 한번 눈여겨볼 만하다 하는 것들입니다. 바텍 회사를 제가 다녔기 때문에 예를 들어 초임을 가지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와 유사한 업종들, 그와 유사한 어떤 제품을 좀 또 연구 생산하는 그런 업체들 중에는 정말 초임이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4천 후반대 그런 데도 좀 많아요. 물론 대규모 또 대기업들보다는 좀 낮을 수 있지만 좀 충분히 또 요즘에 워라밸 중요하잖아요. 그런 워라밸 또 복지 이런 근무 환경들을 대기업보다는 훨씬 더 소위 얘기하면 선택과 집중을 해서 또 직원들의 어떤 복지, 복리를 위해서 열심히 하는 회사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쨌든 그 4개 회사를 좀 다녔고 20여 년 동안 인사 업무는 했지만 마케팅부터 소위 경영 지원까지 전반적인 모든 직무의 채용들을 기획하고 또 운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모든 프로세스 보면 서류 전형, 인적성 검사, 그리고 소위 면접도 1차, 2차 면접들 전반적으로 내용들을 많이 알고 있고 물론 또 어떻게 보면 또 강점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제 제가 이제 주로 산업공학을 전공도 했지만 이공계 쪽, 플랜트 직무죠. 또 그런 직무하고 그다음에 경영 지원 직무들, 마케팅 이런 직무들 또는 연구개발 이런 직무들에 좀 더 중점적으로 조금 제가 어떤 코칭을 하고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지금 하고 있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상 제 자기소개는 조금 마무리해도 될까요? 네, 감사합니다. 너무 얘기가 길었죠? 아닙니다. 강의식으로 좀 한 것 같아서. 사실 이 말씀의 한마디가 얼마나 귀중한 말인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아닙니다. 실제로 학생들이 많이 요청을 해주셔서 이렇게 인사 담당자분이 실제 네네. 이렇게 나오신다는 것 자체가 애들은 지금 이미 귀 쫑긋하고 있을 거예요. 저야 영광입니다. 그러면 제가 네네. 두 번째 질문 한번 해볼게요. 네. 일단 지금 이제 이걸 영상을 촬영 기점으로 이제 상반기 2019년 상반기가 네네. 한 D-Day 10일 정도 남았다라고 하는데 네네. 인사 담당자로서 바라보는 지금 상반기 꿀팁이 좀 있으시다면 어떤 알고리즘을 저희 학생들에게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저도 학교에 가서 또는 취업 캠프를 통해서 사실은 이 집단 강의라고 하죠. 집단 강의는 많이 합니다. 근데 집단 강의는 사실상 수박 겉핥기는 아니에요. 중요한 내용들 핵심 위주로 이제 전달을 하고 오는데
사실 각기 처한 상황들이 다 달라요. 소위 얘기하면은 성장 과정도 다 다르고 본인이 관심 있어 하고 또 본인의 전공도 다릅니다. 무엇보다 더 중요한 건 본인의 타겟이 다르죠. 어떠한 업종에 어떠한 기업에서 어떤 일을 하고자 하는 게 다르기 때문에 사실 딱딱딱 무엇을 준비한다면 얘기할 수는 없는데 아무래도 이제 아마 기사 보셨을 거예요. 13일인가 발표 났죠. 현대차 그룹에서 최초로 공개 채용을 이제 없앤다고 하는 건데 사실 이 부분에 대한 건 공개 채용을 없앤다고 하는 건 어떻게 보면 직무 중심으로 가는 것에 대한 어떤 뭐 소위 얘기하면 신호탄일 수도 있고 지금까지 그럼 직무 중심이 아니었냐 그렇지는 않지만 이 대규모 공채를 하게 되면 회사에서 엄청난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런 공개 채용으로 사실 만약에 100명, 1000명을 이제 신입을 채용을 했다고 해도 그게 사실상 빠르게 조직에 정착하고 어느 정도 기간 후에는 성과를 낼 수 있는 인재들로 성장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어렵습니다. 결국 소위 얘기하는 인사에서 하는 얘기지만 우수한 인재는 결국 right people이거든요. 적합한 인재를 뽑아야 되기 때문에 현업에서 결국엔 각각의 조직의 명칭은 다 다르지만 사업본부 또는 계열사 또는 어떤 사업의 팀에서조차도 현업에 정말 직무에 적합한 툴을 만들어내고 그 툴에 적합한 어떤 면접위원들도 양성을 하고 그에 맞게 적합한 인재들을 채용하는 방식으로 갈 거예요. 그래서 좀 직무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많이 알아야 되지 않을까 하는 건 확대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주로 많이 신호탄을 터뜨린 기업이 삼성이거든요. 근데 사실 이제 현대차가 삼성보다 이런 부분을 먼저 조금 발빠르게 움직였는데 결국 저도 이제 20년 넘게 인사를 했지만 결국 카피앤페이스트예요. 그러면 결국 다른 기업에서도 이 기사, 이 현대차의 이러한 어떤 움직임에 대해서 이제 주목을 할 거고 상반기는 아마 지켜볼 거예요. 그럼 이제 상반기에 어느 정도의 이제 성과가 좀 어느 정도 나타나는지를 보고 그 다음에 벤치마킹을 해서 2019년 하반기나 2020년도부터는 확대될 겁니다. 그런 부분을 좀 말씀을 먼저 좀 드리고 싶고 근데 사실 그렇잖아요. 가장 힘든 게 저도 코칭할 때 직무에 대한 부분들을 파악하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자체 제가 하지 말라고 하는 건 홈페이지에 어떤 채용 정보 나와 있는 직무 역량이라고 하는 걸 정답이라고 생각하고 그 워딩만 숙지하는 건 사실 의미가 없거든요. 그 워딩이 포함되어 있는 의미, 그 행간을 사실 읽어줘야 되는데 그 말이 쉽지 어렵습니다. 저도 인사는 오랫동안 해봤기 때문에 인사는 척하면 착이라고 해서 알 수는 있어요. 근데 인사 이외의 직무도 저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공부하고 학습하고 대상자에 맞게 어떤 가이드를 해줄 수 있는 전문가라기보다는 소위 코디네이터, 해설가의 어떤 입장이죠. 해설가 입장에서 그 행간을 읽어줄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건데 그 직무라고 하는 부분들을 이제 준비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부분은 직접 해보는 게 가장 좋아요. 근데 직접 해볼 수 있는 기회가 별로 없잖아요. 네. 뭐 현장에서 우리가 이제 실습을 한다든지 인턴 경험을 하는 것도 인턴 사실 한 달, 두 달 해봤자 직접적으로 이제 할 수 있는 업무들은 지극히 제한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로 추천하는 건 선배, 지인들에게 정보를 많이 얻으라는 겁니다. 물론 선배나 지인들도 정확하게 이런 부분들이 중요해 이렇게 채용 프로세스별로 딱딱딱 짚어서 이렇게 소위 쪽집게 어떤 설명을 해줄 수는 없습니다. 그분들도 뭔가 자신이 합격한 이유는 있을 텐데 사실 잘 몰라요. 무엇 때문에 합격했는지 잘 모릅니다. 나 영어 점수 700인데 합격했어. 이런 케이스 있죠. 나 학점 3점 초반대인데 합격했어. 나 면접 망쳤는데 합격했어. 소위 얘기하면은 자랑질을 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명확하게 이렇게 준비하라고 할 수 없거든요. 다만 조금 이제 하나의 예를 든다고 하면 지인들과 선배들에게 물어보는 것과 함께 여러분들이 좀 간과하는 부분이 수학을 푼다고 하면 정답이죠. 정답이 중요합니다. 근데 사실은 정답을 풀어가는 과정들이 있어요. 그런 과정들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경험 많이 물어보잖아요. 경험 물어보는 이유는 뭡니까? 본인이 그 경험을 하게 된 생각이 뭐냐? 그 생각을 읽고자 하는 게 경험을 물어보는 질문이거든요. 근데 나는 어떠한 이유나 어떠한 생각하에 어떠한 경험을 했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저 대외 활동했습니다. 공모전에 참여했습니다. 공모전에서 상 받았습니다. 상 받는 게 목표가 아니거든요.
그러한 측면에서 조금 어떤 수학의 문제를 풀 때 정답도 중요하고 결과도 중요하지만 그 과정, 풀이들을 한 번씩 다시 한번 짚어보고 그런 것들을 한번 본인에게 좀 적합한 부분에서 좀 매칭하는 것들, 결국 내가 타겟으로 하는 것과 내 경험과 내 관심, 결국 이러한 것들을 좀 매칭시켜보는 것들이 다시 한번 상반기 그 공채 또는 수시 채용을 좀 준비하는 과정에서 좀 필요한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조금 사실 답이 조금 이게 명확하지는 않아요. 일반적으로 이제 D-10이라고 하는 건 제가 아까 카운트를 해보니까 우리 뭐 CRS3이랑 잠깐 얘기했지만 3일절이더라고요. 맞습니다. 그 아마 27일 날 이제 북미 이제 회담이 있는데 그 다음 날이 될 것 같은데 D-9, D-10일 것 같아요. 그래서 3일절이 지나고 이제 3월 첫 주부터 채용 공고가 이제 뜰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서 준비를 했으면 좋겠고 또 하나 이제 사실은 정답지가 있어요. 정답지가 무엇이 있을까요? 그 정답지가 사실은 NCS예요. NCS에서 보면은 직무 기초 능력 10개 있고 세부 하위 능력 34개가 있는데 사실 그것도 아까 직무 내용의 어떤 역할들 또 역량들 봤을 때 그 워딩을 외우는 건 의미가 없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NCS 직무 기초 능력, 의사소통 능력 있습니다. 의사소통 능력 하위 영역에는 문서 이해 능력, 문서 작성 능력, 경청 있습니다. 이런 거 외우는 건 제가 외우면 되는 거고요. 여러분은 외우면 안 돼요. 의사소통 능력이 왜 중요하고 의사소통 능력을 잘 알면 어떻게 해야 되고 근데 또 반대로 의사소통 능력이 의사소통이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게 이제 조직에서 중요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어떻게 보면 잘 되는 쪽만 보는 거죠. 안 됐을 때는 어떻게 할까? 협업을 잘하려면 어떻게 할까? 협업이 안 되는 이유가 뭘까? 이런 것들을 한 번씩만 더 되짚어보면 면접에서 제가 봤을 때 거의 웬만한 질문들에는 대응이 가능할 겁니다. 그래서 뭐 이공계가 또 제가 전문이라고 말씀드렸는데 품질 되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되게 의아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회사의 어떤 그 정말 유수의 기업이 지칭할까요? 유튜브는 괜찮죠? 네, 그럼요. 네. 갑시다. 네. 뭐 삼성전자에서 노트 7이었죠. 네. 폭발 사고 난 거. 이게 말이 됩니까? 네. 그 다음에 B사에서 자동차 폭발. 말이 됩니까? 네. 원인 불명, 뭐 원인 규명하기 사실은 조금 일부러 좀 피하는 것도 있겠지만 분명히 이유는 있습니다. 그럼 과연 불량이 나는 이유가 뭘까? 그 부분이죠. 네. 그 정답은 나중에 함께 얘기할 시간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사실은 오늘 소중히 시간을 내주신다고 해서 짧게만 사실 여쭤보려고 했는데 제가 너무 길었죠. 아니요, 사실 미안합니다. 제가 너무 감사하죠. 왜냐면 여러분들이 이런 사실 꿀팁을 이런 분께 직접 들으려면 안 되는데 오늘 유튜브를 통해서 개인 방송임에도 너무 성은이 만극스러운 얘기를 듬뿍 해주셨는데 본인 이름 어필하네요. 아, 네, 맞습니다. 네. 네, 근데 제가 사실 너무 감사했던 게 저도 직업방송에서 저희 네네. 강경원 선생님을 뵀는데요. 여러분 22년 인사팀 경험은요. 저는 제가 할 수 없는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3월 1일 집에서 귤 까먹고 있을 시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오히려 사실 좀 요청을 드렸어요. 아무래도 저는 외국계 해외 취업이다 보니까 네네. 제 학생들만 해도 현대제철, CJ 네트워크스랑 네네. 그리고 피닉스 레조트 네, 피닉스 네, 레조트. 이렇게 오히려 기타, 컨설팅을 예. 해주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제 친구들도 또한 이렇게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서 사실은 오히려 그날 좀 시간을 내주신다고 해서 제가 좀 이렇게 힘겹게 요청을 드렸는데 오늘 그 정도의 정답을 같이 찾는 코디네이터가 되는 강경원 선생님의 말씀을 여러분들도 듣고 한번 여러분들 이력서를 한번 잘 고쳐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네, 제가 하나 어필을 하면 아까 제가 자기소개를 했는데 또 이게 또 사람이 욕심이 나네요. 아주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에 대한 거 상대적인 게 아니라 절대적으로 보면 회사를 제가 그러니까 IT 서비스 업종이죠. 그리고 식품 그리고 세 번째는 헬스케어. 전체적으로 이렇게 세 개의 업종에서 일을 할 수 있는 분들 많지 않아요. 또 경험적으로 그것도 이제 최소한 한 기업에서 5년 이상. 또 하나는 뭐냐면 정말 LG 그러면 10대 그룹사. 그죠? 또 하나는 풀먼 그러면 소위 얘기하는 사실 중견기업이라고 얘기하기엔 워낙 커요. 매출이 한 2조 되니까. 그렇지만 어쨌든 중견기업.
또 하나는 이제 아까 바테게라고 말씀드렸던 소위 강소기업, 중소기업. 그래서 저는 세 개의 업종 또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의 각각의 어떤 문화도 경험하고 일도 해봤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여러분들과 함께 좀 더 코드를 맞출 수 있고 또 코칭하는데 좀 더 도움을 드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오늘은 이번 시간 너무 즐거웠고요. 어쨌든 여러분들 유튜브를 통해서 조금이나마 하나의 힌트라도 얻는 시간이기를 바라겠습니다. 3, 2, 1, go!